고소로 해서 상대를 처벌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18%에 불과합니다. 철저히 잘 준비된 문서여야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무슨 민원센터에서 민원 처리하듯이 끄적끄적 해가지고 내면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참고로 경찰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경찰이 딱 받았을 때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바로 검찰에 올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서식은 만들어놔야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주지, 에피소드를 쭉 나열돼봤자 아무 쓸모가 없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으면 경찰이 안 보고 이미 눈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고소장을 작성하는 법, 고소를 효과적으로 하느냐, 또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고소는 뭐냐면, 내가 이런 피해 사실을 입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우리나라에서 정한 형법 뭐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를 처벌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수사기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현행범인 상황에서는 아니라면은 이게 정식 고소장을 만들어서 이제 경찰서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서 고소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이제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는 ECRM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 한번 직접 가셔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고소 절차가 진행되게끔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거는 내가 고소장을 미리 써서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는 겁니다. 간혹 의뢰인들 중에는 이 고소장으로 가서 경찰서에서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고소장이라는 게 철저히 잘 준비된 문서여야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무슨 민원센터에서 민원 처리하듯이 끄적끄적 해가지고 내면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참고로 경찰은 굉장히 바쁩니다. 내가 피해 받은 사실을 제대로 접수를 해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몇 글자 쓴다고 막 경찰이 알아서 다 조사해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고소로 해서 상대를 처벌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18%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100명 고소하면 18명 처벌받고 나머지 82%는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고소로 상대를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지만 적용 법칙을 잘못한다거나 내용을 잘못 쓰면은 상대가 처벌받지 않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고소장을 철저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폭행이나 상해 같은 사건은 고소장을 변호사한테 맡기시면 이제 비용이 드니까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상해 같은 거는 범죄 사실이 너무 간단해요. 얘가 나 때려서 내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때린 거 자체가 범죄가 되기 때문에 때렸다는 사실만 나오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변호사 비용을 쓰실 필요가 없죠. 근데 반대로 사기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소장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는 이제 상대를 기망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인과관계를 각자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기 고소하실 때는 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정말 잘 알아보셔서 기망과 또 행위 그리고 경제적 손해 그 인과관계를 꼼꼼히 적으셔야 됩니다. 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이런 것들인데, 특히 모욕, 명예훼손은 경찰이 제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는 사건이에요. 매우 귀찮고 많고, 인터넷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이런 것들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모욕 고소장을 작성하시려면은 적어도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거나 좀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찰이 딱 받았을 때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바로 검찰에 올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서식은 만들어놔야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주지. 그래서 명예훼손 모욕은 일반인들이 고소했을 경우에 성립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강간이나 이렇게 좀 강력범죄이거나 명확한 좀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고소하시거나, 방제추행 같이 만졌다 안 만졌다, 뭐 중간간 나는 그때 정신이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주장 같은 경우에는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 좀 꼼꼼하게 변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찰서에서 주는 이제 그 고소장 기본 양식을 기준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면에는 고소인이나 자기 이름을 인적상 쓰는 거고, 두 번째는 피고소인, 상대 이름만 알아도 되고 아니면은 상대 핸드폰 번호만 알아도 됩니다.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이랑 카톡을 뭐 이렇게 했다, 이 캡처 사진만 넣어놓고 여기 성명에다 성명불상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뒷장에서 충분히 혐의 사실만 입증이 된다면. 이제 고소 취지가 있죠.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뭐뭐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뭐죄, 이걸 정말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매음으로 처벌될 법할 거를 내가 명예훼손으로 잘못 적용을 한다거나, 죄가 적용이 잘못되면은 이 처벌이 될 수가 없어요. 경찰이 예를 들어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통매음인데 통매음으로 봐줘야지, 이렇게 친절하게 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들어온 고소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고소 무슨 죄로 적용이 되게 필요한지는 변호사한테 상담하셔가지고 꼭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4번 여기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범죄 사실은 예를 들어 사기죄라고 하면 상대가 날 속였고 그거에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저쪽이 취해갔다, 이 부분들이 주가 돼서 들어가야지, 내가 예전에 이 사람이랑 뭐 어쨌고 저쨌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에피소드를 쭉
쭉 나열돼봤자 아무 쓸모가 없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으면 경찰이 안 보고 이미 눈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이 고소 취지에 나오는 그 죄명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순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육하원칙에 따라서 내가 언제 저 사람이 뭐라고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저걸 유흥비에 썼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 손해를 봤다. 이런 내용들이 위에 사기죄에서 구성하는 구성 요건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만 들어가면 나머지 사실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5번 고소 이유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이래서 고소합니다. 이런 고소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증거 자료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명예훼손 모욕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 뭐 캡처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게시한 글의 캡처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꼼꼼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는 계좌 내역이 들어가면 되겠지만 범죄 일람표 같은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들어가야 경찰이 이제 열심히 수사를 해주지. 이거 그냥 경찰한테 찾아주세요. 경찰은 이제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은 직접 좀 고소장을 잘 제출하셔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관련 사건의 뭐 수사 및 재판 여부 이런 것들은 뭐 없겠죠. 없다고 다 체크하시면 되고 기타 이제 내가 억울하신 사정들은 여기 기타란에 좀 적으시면 돼요.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여기 기타란에 적으시고 요거를 이제 사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사는 곳 경찰서나 아니면은 마포에서 맞았으면 마포경찰서 민원실에다가 직접 가서 내시거나 아니면 등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관이 얼마 있다가 전화가 올 거예요. 이거 제출하셨죠? 조사 한번 받으러 오세요 하고 참고인 조사 가서 내가 입은 피해 사실들을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면 이제 상대를 특정을 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배포한 이런 고소장이 있는데 이런 고소장을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정확도나 이제 뭐 처벌 가능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변호사한테 맡기실 거면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희 사무소에서 준비하는 이제 고소왕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아주 형식적인 거를 이제 합리적인 비용으로 좀 코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몇십만 원, 뭐 2~30만 원 내외로 이제 코치를 해드리니까 쓰시고 나서 이걸 한번 또 변호사에게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고소인 조사는 꼭 가야 하나요? 예, 내가 억울함을 입어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참고인 조사를 한번 꼭 가셔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제 뭐 유명한 BJ 많이 유명해야 돼요. 제 생각에 구독자 한 400만 원 넘어야 될 건데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대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직접 가셔야 된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니까 내가 피해자잖아요. 굉장히 친절하고 경찰분들이 이제 분위기 좋게 잘 해줍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요. 증거가 없으면은 사실 성립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느 정도 증거는 가져가야 되고 소문이 예를 들어 돈다 이러면 그 적어도 한 사람이 내가 이런 말 들었다는 녹취를 좀 따거나 아니면은 사실 확인서를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내가 맞았다고 하면 진단서를 내야 되고 적어도 증거가 있어야지 그냥 내가 억울하다고 고소하면 그 사람을 조사해 주진 않아요. 그러면은 억울하게 조사받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증거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되나요?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녹음 파일 USB로 가져가서 경찰서에 내면 경찰 매우 짜증납니다. 이거 경찰이 듣고 막 2시간짜리 녹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녹취사라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막 자기가 녹취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헛수고고요. 그냥 그거를 녹취사한테 예를 들어 5분짜리만 한 3만 원 하더라고요. 이렇게 맡겨서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녹취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제출해야 경찰이 읽어보지 이거 USB 내면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면 경찰이 매우 귀찮아합니다. 경찰 너무 바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녹취록을 내신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을 때 나는 억울하지만 세상에는 국가가 정한 벌이 아닌 내용들이 되게 많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떼먹었어요. 근데 이게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보통 한 5에서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라, 민사법원으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셔가지고 꼭 정의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